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YTN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절반가량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 국민의 절반가량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 네.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2%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동의한다는 의견은 40.7%로 한 10%포인트 살짝 넘는 수준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공수처 추진 또 방역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 관련 한 조사에서는 여당에 유리한 뭐 대략 5대4나 6대3 정도로 당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최근 들어서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고 뭐 전세난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권자 상당수가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사실 뭐 아직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소유 형태별로 의견이 나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가 거주자와 우리 세입자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거주자들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9.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2%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 결과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제 소폭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높은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제 높습니다만은 자가 거주자 위에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고요. 네. 동의한다 41.8%, 동의하지 않는다 50%.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임박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현실화돼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의 또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이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월세 및 사글세에 거주하는 분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동의한다 41.3, 동의하지 않는다 44.9%.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긴 합니다만은 동의한다는 응답 또 상당히 이제 두 격차가 상당히 이제 좁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가 거주자라든가 또는 전세 거주자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결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건 네. 결국 주택 소유자한테 거부감이 반영되는 큰 거기 거죠.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봤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전체 의견과 비슷하게 뭐 대략 5대4 정도로 비동의 의견이 높았고요. 비수도권은 다만 그 격차가 소폭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두 의견 모두 뭐 대략 5대4 정도로 수도권, 비수도권이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아직은 신뢰감이 지금 높게 쌓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내각 안에서도 관련 당사자인 뭐 부총리도 이 전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뭐 아직까지는 계층별로도 뚜렷하게 다른 이슈와는 달리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역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념 성향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뭐 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진보 성향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보수 성향층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70% 가까이 나오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층과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동의한다는 응답보다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제 50% 이상 나오게 되면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과거에도 보여온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망이라든가 어떤 부정적 인식이 중도층에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이 세금이 어쨌든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감이 이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중도층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한번 살펴봤고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소폭 빠졌습니다. 0.7%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늘어나서 다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50.9%였는데요. 주 초중반까지는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서 좀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주 후반에 시정연설 이후에 오히려 조금 목요일, 금요일 악화됐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몸수행 논란도 있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17년 이제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년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간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날 특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다시 부정평가가 50%대를 기록했는데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평론가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난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이제 검사들, 검찰하고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재보선 관련해서 당원 민주당이 어쨌든 기존의 약속과는 다르게 좀 공천을 하는 흐름으로 지난번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공방들, 그다음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쨌든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부 여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대법원 징역에서 17년 확정되는 흐름들 이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제 법에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는 한편 또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좋지 못한 문화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바라보는 이제 시각도 일정 부분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겠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후보 공천 이제 결국 결정이 됐죠. 전당원 투표 결과가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후보를 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폭풍이 이 주 초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제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뉴스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조금 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보수층을 지난주에는 좀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주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정이 재산세라든지 또 대주주 기준 완화 막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당청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선고가 네. 주 후반에 있습니다. 만약에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 개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도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도 국내 또 남북한 관계와 밀접한 요인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는데 하지만 또 여전히 격차는 오차 범위 밖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제가 평론가님이라고 했는데 센터장님 네.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제 상승 높은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보수 성향층이 강한 분들을 결집하는 데는 좀 성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반사 효과에 이제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보수 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얻을 때만큼 지지율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어쨌든 내부 갈등들도 있어서 당이 어쨌든 전열을 정비해서 단일 대우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 이제 방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관련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와 얼마나 분명하게 단절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에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중도 성향층 등의 유권자들,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단절되었다는 이미지를 획득하는 데 일정 부분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이택수 네. 리얼미터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네네. 지금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는 동률로 나타났고요. 이 추세는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리얼미터가 이제 월 단위로 1회 조사하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조사 를 6월 달부터 했는데 가장 높은 수치를 네. 기록했고요. 반면에 보수 후보로 혹은 중도 보수 후보로 분류가 되는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또 유승민 등등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잠식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이 네 후보로부터 한 4.1% 포인트가 윤석열 총장한테로 이동을 했고요. 예. 또 지지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에서도 한 1.7% 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2% 포인트 가량 윤석열 총장 쪽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대비 6.7% 포인트, 그러니까 20%에 거의 근접한 수치인데요. 지난 대선 때 제3 후보로 분류됐던 안철수 후보가 대략 21% 가량 득표했는데 대략 그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매주 현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안 조사보다 그 조사 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매일 500명씩 해서 이제 2,500명.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500명씩 총 2,500명 조사를 했습니다. 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집중적인 조명을 이제 받았고요. 또 정치를 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어쨌든 보수층에게 전달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야권의 어떤 인물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 내에 있는 야권 내에 있는 주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현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대립하는 모양새를 가져가게 되면서 야권층, 보수 성향층을 중심으로 이제 야권층에게 상당히 이제 호감을 사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 정당 내에 있는 또는 보수 야권 내에 있는 대선 주자들 중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렇다 할 어떤 주목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는 양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고 이것이 야권에 대한 다음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인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윤석열 총장이 외부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 지지의 절반가량을 가져가게 되면서 다른 보수 주자들의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 17.2%라는 지지율을 놓고 15%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각인은 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던 후보가 최근 들어서 없었기 때문에 사실 대선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맘때쯤에는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되는 후보들이 여야 양쪽에서 유력 주자로 나왔어야 되는데 보수는 후보들은 많이 있죠. 근데 지지율이 5%포인트 이상 나오는 분들이 그동안에 안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입당이 안 돼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소속이고 그래서 당 내에 잠룡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 지지율도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새 정치, 새로운 또 인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20%에 근접해서 3강 구도에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하튼 검찰총장의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인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등 지금 보수
내부에서의 잠룡들이 좀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윤 총장의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전망은 또 크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상황에서 나중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출마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제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이제 대선에서 몇몇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선에서 있었던 제3그룹, 제3세력의 형성 같은 경우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닌 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좀 분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중간 세력들과 함께 제3세력을 형성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정당 후보들과 경쟁하는 이러한 이제 구도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이제 국민의힘 주자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다음 대선에 나간다라고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